우리 150쪽 볼게요. 이제 2번 매개좌표계에 의한 면적. 자, 우리 매개변수 함수인데 이제 되게 익숙하지 이제. 그러니까 많이 보면 익숙해져. x도 t에 대한 식, y도 t에 대한 식. 매개변수 함수네. 자, 요거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아, 이제 보시면 1번 곡선이 하나인 경우하고 곡선이 두 개인 경우 나눠져 있어요. 근데 뭐 곡선이 두 개인 경우는 아까 우리 직교에서 배웠던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이제 곡선이 하나인 경우 볼게요. 자, 1번은 x축에 대한 적분이 있고 y축에 대한 적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공식 자체는 뭐야? x축에 대한 적분 요거 아까 우리 봤던 공식이죠. 맞아? x1부터 x2까지 y dx. 일단 직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매개좌표계에 의한 면적은 일단 직교좌표계에 대한 면적 공식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지? 이건 아까 했던 거잖아. 그냥 x1부터 x2까지 y 적분하는 거. 맞지? 이 y가 fx잖아, fx. 그렇잖아. 아, 근데 x도 t에 대한 식, y도 t에 대한 식. 결국 뭐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야 된다?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주는 게 그냥 공식이야. 알겠죠? 우리 역함수 미분에서는 어떻게 했었어? dx분의 dy를 분모분자 dt로 나눠서 t에 대한 미분 의미를 만들어줬죠. 그게 그냥 공식이었지. 적분도 똑같아. 일단은 직교식에서 생각해서 요거를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y가 그냥 t에 대한 식, 얘는 그냥 쓰고 적분간 t로 바뀌고 그 다음에 dx 뭐 나눠주면 돼? dt 나눠주면 되지. 그 다음에 dt 곱해주고 그럼 요게 t에 대한 식 계산되니까 t에 대한 적분을 t1부터 t2까지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 그냥 이 직교식을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주는 거다.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역함수 미분이랑 약간 비슷해. 그치? 직교식에서 바꾸는 거 결국. 맞죠? 자, 근데 이게 y에 대한 조건일 수도 있지. y축에 붙어있는 모양이면. 맞아? 아, 그러면은 y1부터 y2까지 x dx. 이것도 아까 배웠던 거. 2번 공식에서. 맞아요? 자, 그러면 x를 t에 대한 식 넣고 그 다음 뭐 나눠주면 돼, 여기. dt 나눠도 dt 곱해주고 그러면 t에 대한 t는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됐어? 자, 요게 그냥 공식이고 너무 당연한 공식이죠. 직교식에서 바꾼다. 그것만 알아두면 돼. 근데 이제 나머지 모양 보고 판단하는 게 이제 어렵지. 이제 이 어려운 건 미분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적분 공식은 되게 쉽다고. 자, 예제 한번 보자, 이거. 매개곡선이 있는데 x는 t-t세제곱, y는 1-t4제곱, 요로 둘러싸인 넓이. 이거 우리 매개곡선에서 한번 봤던 건데 기억날지 모르겠네. 매개곡선 곡선에 추적할 때 봤었거든요, 이거. 자, 이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t는 0일 때 순서쌍을 찾아서 그렸었죠. 맞아? t는 0일 땐 뭐야? t는 0일 때 0,1이네. 맞죠? 그 다음에 t는 몇일 때? t는 뭐 1일 때도 해볼까요? t는 1일 때는 전 뭐야? 1 넣으면 0,0. 원점이네. 원점도 지나고 그럼. 그 다음에 t는 -1일 때도 해볼게요. 그러면 몇이야 이거? -1 대입하면 0,2. 0, 몇이? -1. t. 0,0이지? 얘도 원점이네? 맞죠? 그러면 요것도 해볼게. t는 2일 때. 2 대입하면 몇이지? 2-8이니까 -6. 2 대입하면 -15. 그 다음 t는 -1일 때. 그럼 이때는 -6인가? 그냥 6이지? 6, -15. 이렇게 한번 5개의 점을 찍어 볼게요. 이게 매개변수 곡선 그리는 방법이잖아. 얘도 그래프를 그려야 돼. 우리 직교에서 다 그래프 그렸었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프 모양을 알아야지 이제 적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0,1 여기지, 여기. t가 0일 때. 그 다음에 0,0 원점이네. 그리고 0,0이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면 이 3, 4분면 좀 아래쪽에 있겠다. 뭐 한 이쯤에 있겠지. 그 다음에 얘는 6, 마이너스 10이니까 한 이쯤에 있겠지. 더 아래에 있긴 한데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어떻게 있는 거야? 좀 애매하지, 있기가. 뭐 그냥 이렇게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 여기를 어떻게 할지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뭐도 구해봐야 되냐면 이 사이 있죠? 0부터 1까지 이 사이에서 곡선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뭐도 구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안 구하지. 보통은 t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정수일 때만 구해요, 보통. 근데 여기 상황이 파악이 안 되니까 t가 한 2분의 1 정도일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간에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이 안 되니까 t는 2분의 1일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됐지? 아, 그러면 얘 2분의 1 정도 대입해 보면 어떻게 돼? 저 8분의 4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네. 8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1 대입하면 16분의 15.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같이 쌍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도 해볼까? 그럼 좀 부호만 다르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둘 다 음수. 그럼 마이너스 8분의 3. 그 다음 얘는 똑같아. 16분의 15. 아, 요거네. 이 점을 한번 찍어보는 거지. 요 점 한번 찍어볼게요. t는 2분의 1일 때. 그럼 8분의 3이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죠? 여기 좌표가 1이고, 8분의 3이면 이쯤 되고, 16분의 15면 좀 이쯤 되네. 1에 가깝잖아. 아, 그래서 한 여기쯤 찍히는 거야, 여기쯤. 뭐 한 이쯤 되겠지, 이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겠지. y축의 대칭인 형태로. 아, 그러면 보여? t는 0에서 2분의 1에서 0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잖아. 그럼 어떤 형태로 그래프 나오겠어? 요 1사분면상에 요런 곡선으로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점을 찍어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음수일 때도 어떻게 나오겠어?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이으면 되겠네. 이거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요? 안 나지? 오래돼서. 자, 어쨌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 아, 결국 둘러싸인 영역이 뭐밖에 없어? 이 위에 이 머리같이 생긴 거. 맞아? 자, 그래서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대칭성이 있네? 항상 그래서 대칭성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야. 1사분면 넓이의 몇 배? 2배. 그래야지 계산이 쉽지. 그냥 하는 것보다. 아, 그러면 1사분면 상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매개 곡선, 넓이. 그러면 일단 뭐 생각? t에 대한 적분 바로는 안 돼. 뭘 생각 먼저? 직교. 그치? x값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상관없어. 그냥 일단 직교식 쓰고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넓이 s가 일단 2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x 0부터 1인 거 아는데 굳이 안 써도 돼요. 뭐 안 구해도 돼. 그럼 인테그랄 뭐야? 이거 근데 y축에 붙어 있네? y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y 안 써도 돼. 그냥 x dy. 아, y축에 붙어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 만약에 이게 직교였으면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준다?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준다. t1부터 t2까지 해주고 여기 dt로 나누고 dt 곱해서. 이게 공식이에요. 매개변수 적분 공식. 됐어? 아, 그러면 이거 적용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2 곱하기 요거 t가 몇?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 나올 때 t가 0에서부터 1로 나왔죠? 0에서부터 1? 그치?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 y에 대한 적분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얘는 t가 0부터 1이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써줘야 돼.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y가 커지는 방향이랑 t가 커지는 방향이랑 반대이기 때문에
1부터 0으로 해줘야 돼. 1부터 0. 이런 거. 요거 이해되지? 자, 그래서 t는 1부터 0으로 해주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면적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부호가 다르게 나오지. 어차피 0부터 1하면. 그치? 그러면 그냥 내가 부호 잘못 구했구나. 이 적분 순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거 파악하고 그냥 양수로만 바꿔줘도 되긴 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자, x에 대한 뭐 대? 저 매개 변수식 대입해야지. t에 대한 적분을 푸는 거니까. 아, 그러면 t 마이너스 t 세제곱 대입하고, 그 다음 dt분의 dy는 yt로 미분해서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4t 세제곱. 요거잖아. 아, 이거에 dt. 이제 쉬운 적분 됐네.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 좀 계산 정리 좀 해주자. 적분 구간 좀 바꿔주고 0부터 1로. 그 다음에 이거 전개 좀 해주고. 그러니까 4도 좀 빼낼까? 8으로? 이게 좋지? 그러면 t 이런 거 저 전개해서 적분하는 거잖아. 그럼 t 4제곱 마이너스 t 몇 제곱? 6제곱. 아, 요거 적분만 하면 되네. 됐지? 응? 맞지? 응. 아,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은 몇 나와요? 8에 이제 5분의 t 5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7분의 1 t 7제곱 이거를 0부터 1까지. 자, 그럼 8 곱하기 이거 몇 나와? 1만 넣으면 되니까 35분의 몇? 35분의 2인가? 2. 아, 그래서 35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저 면적이 35분의 16인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 구간을 0부터 1로 잡았으면 뭐 나왔겠어? 마이너스 35분의 16 나왔겠죠. 맞아? 근데 그래도 상관없지. 아, 그냥 내가 그 적분 상하나는 잘못 잡았겠구나. 그 순서 좀 잘못 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선택지에 이런 거 없지. 마이너스 어떻게 해, 면적인데. 말이 안 되잖아. 선택지는 다 양수로 돼 있다고 보면. 그러면 뭐 좀 실수 안 할 수 있지, 이런 거. 알겠어요? 그래도 방향 같은 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래도 왜 이게 저기 계산 결과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 만약 실수했으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만약 시험에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하지. 정답률 되게 낮아, 이런 문제. 그래서 매개변수 적분 좀 어려워. 좀 많이 어려워. 뭐가 어려운 거냐면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워. 그래프가 쉬운 거면 그건 매개변수 적분이 아니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잡아주는 게 까다로운 거야. 미분 내용이 까다로운 거야. 미분 내용이. 그 다음에 적분 내용은 진짜 별거 없어. 이것까지만 다 잡아놨으면은 이제 t에 대한 적분을 바꾸는 게 지금 배운 거야. 그냥.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려운 거니까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근데 다행히도 매개곡선 적분은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 알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이 두 개인 경우는 똑같아. 만약에 이제 곡선이 이렇게 두 개로 둘러싸이는 면적 이런 거 구하는 거야. 그럼 직교식에 똑같이 하면 돼.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다? t에 대한 적분을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 이거 뭐 굳이 또 쓰면 t1부터 t2까지 y2 마이너스 y1은 당연히 t에 대한 식으로 돼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해준다? dt분의 dx 해주고 dt 곱해주고 맞아? 자, 얘는 t1부터 t2까지 x2 마이너스 x1은 t에 대한 식일 거고 dt로 나눠준다. t에 대한 식 만들고 t에 대한 적분 해주고 이게 공식이야. 됐죠? 좀 속은 느낌이 드나? 내가 좀 쉽다고 했는데 어려워? 그거는 여러분들 미분 내용이 잘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잘 생각해봐. 적분에서 배운 건 진짜 별거 없다니까. 그래서 미분을 좀 잘해야 돼. 이게 적분 이런 거 하려면. 왜냐면 다 그래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그리고 할 수 있어야지. 자, 한번 1번 볼까요? 자, 우리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x가 코사인 t, y는 익스포넨셜 t. 아, t에 대한 식이구나. 매개변수 함수네. 그래서 직선 y는 1과 x는 0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알아야지 접근이 가능하지. 맞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파악해 보면은 어떤 형태냐? 야, 근데 저거는 그래프를 좀 까다롭긴 하지.
일단은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입 몇 개 해보는 거야. 매개곡선은 이거 관계식은 구할 수가 없잖아. 그쵸? 매개곡선. 관계식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xy에. 자, 그래서 대입 몇 개 해보는 거지. t는 0일 때. 제일 만만한 게 0이야. 그럼 0 대입하면 1,1이지. 아, 1,1 지나네. 그 다음에 t는 뭐 1일 때도 해보면 되겠다. 1일 때는 뭐야? 근데 t가 1이면은 별로 안 좋다. 그치? 뭐 때문에? 코사인이잖아, 코사인. 그러니까 특수각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지. 맞아? 함수 형태에 따라서 잡으면 돼, 얘는. 아까는 저 대수함수였으니까 정수로 잡았던 거고. 자, 그러면 한번 2분의 파이 해볼까요? 이 사이도 뭐 구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파악해보자고. 2분의 파이. 그럼 0, 익스포넨셜 2분의 파이. 그럼 일단은 그냥 이 두 점만 찍어볼게. 혹시 파악이 되나? 아, 그러면 1,1이라고 익스포넨셜 2분의 파이는 값이 대충 좀 큰 값이지. 2.7에 한 1.5승 하면은 뭐 한 3보다는 큰 값 나오겠지, 최소. 아, 그러면 이게 쭉 위로 올라가서 뭐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개형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쯤으로 하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이 나오는데 생각해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을지 몰라. 막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뭘 알면 되냐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코사인 범위 어떻게 돼? 항상 양수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리는 없다는 거지. x가 음수될 수는 없어. 맞아요? t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양수야. 아, 그러면 2,1,4분면상의 어떤 형태 나오겠다. 뭐 이게 근데 이렇게 될지 몰라. 그래서 그것까지 파악하려면 정확히 그려봐야 되지만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t는 한 4분의 파이 정도 넣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좀 생략하고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이렇게 쭉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 좀 파악할 수 있고. 아, 그러면 y는 1 여기잖아, 여기. 맞아? y는 1. 그 다음 x는 0. 아, 이 부분이네. 됐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 첫 번째는 뭐? x에 대한 적분으로 구해도 어렵지 않지. 왜냐면 이 곡선을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거든. 맞아? 그 다음에 y에 대한 적분. 근데 여기까지 하려면 이거 빼야 된다, 이거. x에 대한 적분을 하려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봐야 돼. 그 다음 y에 대한 적분은 y축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 곡선에 대한 적분하면 되지. 그럼 뭐가 좋겠어? y에 대한 적분이 좋지 않겠어? 아무래도 x에 대한 적분도 쉬워. 아마 해설은 x에 대한 걸로 돼 있을 거야. 근데 한번 y로 해볼게. y는 그냥 이거 바로 적분하면 되니까. 맞아? 그래서 y에 대한 적분이 익숙해지면 좋아요. 우리 막 곡선의 길이, 회전체 이런 데서 다 y에 대한 적분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요거 면적이 이제 s인데 s가 이제 적분식으로 써보면 인테그랄. 일단 직교식을 쓰는 거야. 근데 y에 대한 적분을 할 거니까 x dy. 요거 쓰고 시작하자고. 구간은 뭐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t에 대한 구간은 어차피 바뀌니까. 적당히 잡아주면 돼, 이제. 자, 그러면 여기가 뭐였어? 무슨 점? t가 0인 점이었네. 그럼 t가 0. 그 다음에 여기는 t가 2분의 파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아, 그러면 y에 대한 방향이랑 똑같죠? y가 증가하는 방향이라. 그럼 그대로 해주면 돼, 얘는. 적분과 안 바뀌어. 이해돼요? 아까는 반대였잖아, 방향 나오는 게. y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t는 감소하는 형태였잖아. 그래서 그 구간 바꿔서 해줬고, 얘는 그대로 나오잖아, 형태가. 그러면 그냥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x가 코사인 t고, 그 다음에 y는 이제 이거 미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dt 나누고 dt 곱해주고요, 공식이. 자, 그러면 미분 익스포넨셜 t고 dt네. 아, 요놈 또 나왔다. 어떤 공식? 꼭 외워줘야 했던 공식 기억나죠? 부분 적분에서. 지수함수 곱하기 코사인, 지수함수 곱하기 사인 형태. 여기 a고 b였던 거 기억나요?
그 공식 쓰는 거야 또. 맞지? 자, 그래서 공식 적용해보면 A가 1이고 B도 1이네. 아, 그러면 일단 A제곱 플러스 B제곱 2네. 써주고 여기는 어떻게 돼? A 코사인. 그다음 가운데 여기 플러스였죠? 코사인일 땐.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얘는 되게 헷갈릴 거야. 근데 기억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자, 이 형태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그러면 2분의 익스포넨셜 2분의 파이.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넣어보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네. 그럼 1이고 이건 상하나는 따로 해줘야 되겠다. 여기 값 자체가 다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얘는 1이고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네. 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이거 통분하면은 뭐예요? 2분의 익스포넨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됐어요? 됐지? 그래서 y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게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근데 우리가 t에 대한 x에 대한 적분으로 할 거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식만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이 곡선에서 이 곡선 빼면 p 적분하면서 뭐가 되겠어? y-1로 해줘야 돼. 그냥 y로 하면 안 되고. 맞지? y-1로 해주고. 근데 여기서 직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잖아. x.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게 방향이 어때? x가 증가하는 방향이랑 t가 커지면서 그래프 나오는 방향이랑 반대죠. 그러면 상하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 2분의 파에서부터 0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양수로 날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x로 하면 좀 귀찮지. 방향도 막 반대고. 근데 y로 하면 아주 좋다는 거. 됐어요? 자, 3번 봤어요? 한번 봅시다. 이제 직선 x는 2분의 1과 x축 및 아래 매개급 변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면. 자, 매개급 변수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t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돼 있죠. 근데 이거 일단은 관계식 구하기는 힘들죠. x하고 y 관계식.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넣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양끝점만 한번 해보자. 양끝만. 여기 뭐 6분의 파이도 특수각이긴 하지만 그걸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생각하면 돼요. 아까 우리 예제 본 것처럼. 자, 그러면 t는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둘 다 0이지? 원점이야, 원점. 그 다음 t는 4분의 파일 때는 2분의 1, 4분의 1이죠. 아, 일단은 이걸로 그래프를 한번 그릴 수 있나 보자. 그럼 0,0이면 원점. 그 다음 2분의 1, 1이면 한 이쯤. 여기서 어떻게 될지 예상 가능하지. 왜냐? 이 범위에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아, 그러면 쭉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겠다. 파악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뭐 이게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일지 몰라. 그냥 그리면 돼. 뭐 개형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선 x는 2분의 1. 요거네. 그 다음에 x축. 아, 이면적이구나. 그럼 이면적은 어디 붙어 있어? x축에 붙어 있으니까 x에 대한 적분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래프 나오는 것도 t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똑같이 나오잖아. x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그대로 잡아주면 돼요. 끝나지. s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제 뭐 바로 해볼게. 그냥. 그러니까 요거 뭐였어? y dt분의 dx.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써볼까? y의 dt분의 dx. 그 다음 dt. 자, 그러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y 대신에 뭐 대입? 탄젠트 대입. 그 다음에 dx 대신에 뭐 대입? 저거 미분한 거. 그럼 2 sin t 곱하기 코사인 t. 됐지? 자, 요거의 dt. 아, 그러면 2는 밖으로 빼고 이거 코사인 하나 약분되는 거 보이죠? 탄젠트 코사인을 바뀌면. 그럼 뭐가 된다?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아, 2는 좀 빼고 사인 제곱되는 거 보이죠? 사인 제곱만 나와. 사인 제곱은 원리스인가? 아쉽네. 원리스가 안 되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니까. 그럼 원리스 안 되면 뭐로 해야 돼요?
뭐를 썼는데 뭐로 해야 돼? 이거 차수 낮춰야지. 반각 공식으로. 맞아요? 자, 그러면 2분의 1 배각 공식이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2t로. 이거 바꿔줘서 해야지. 맞아? 뭐 반각, 배각 상관없지. 자, 그럼 결국은 이 형태에서 적분을 해주는 거야. 그럼 저거 앞에 2는 약분되는 거 보여? 그러니까 얘랑 얘는 없애면 되지 그냥. 그럼 이것만 적분해주면 돼요. 그러면 t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 2t 되겠네. 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제 4분의 파이에 넣으면은 1이죠. 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하한일 땐 0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구할 수 있겠네. 다 이해됐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아, 극좌표 요거 내용까지만 한번 보죠. 극좌표에 의한 면적 3번. 자, 극좌표에 대한 거. 이제 우리 직교하고 매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매개는 뭐 잘 나오진 않고. 근데 극좌표는 많이 나와요. 극좌표는 많이 나와서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극좌표 미리 봐오라고 했던 거야, 사실. 이거 여 단원 내용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기는. 근데 그거는 왜 어렵냐면 극좌표 개념이 안 돼 있어서 어려운 거야.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알겠죠? 미분 내용이 안 돼 있어서 어려운 거라고.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냥. 적분 공식은. 알겠지? 자, 그래서 뭐냐. 세타의 함수인 연속곡선 R은 F 세타와 이제 동경. 이제 동경 각이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접근하는 거야. 베타가 더 큰 거고, 이를 둘러싸인 면적을 극방 정식을 이용해서 구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제 극방 정식 요거와 요거에 둘러싸인 면적. 자, 1번은 하나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죠. 두 개의 곡선은 이제 빼면 되는 거고. 이제 익숙하죠? 자, 이거 이제 계산해야 돼. 뭐냐면 여기 면적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각이 여기가 알파고 요 각이 베타겠죠. 큰 각이. 맞아? 그러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 각까지 요 부분을 접근하는 거야. 이 모양. 그러니까 극좌표는 이 각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 x에 대한 적분, y에 대한 적분이랑 아예 다른 거지. 각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적분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아, 그래서 우리가 구분구조법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으로 잘라야 돼, 각으로. 이렇게 사각형 그려서 자르는 게 아니라 각으로. 됐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면적소 ds를 생각해 볼게요. 이 작은 한 조각. 무수히 많이 잘랐을 때 한 조각. 그럼 이 ds를 내가 이렇게 키워봤어. 좀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림을. 요거. 이해되지? 응. 자, 그러면 여기 중심각이 뭐가 되겠어? 얘는. d 세타. 아주 작게 자른 거니까. 세타를 작게 자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가 d 세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작으면은 이 d 세타 아주 작은 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좀 크게 그려놓은 건데 이게 아주 작으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직선이랑 같게 되겠지. 맞아? 미분계수 정의 생각해보면.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직선이랑 사실 같은 거고 이게 아주 폭이 좁은 거예요. 맞아? 이거 이해 안 돼? 뭐냐면 이런 거 생각해봐. 사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럼 여기 살짝 들어간 거나 여기 직선이나 큰 차이 없잖아.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 결국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똑같아지죠. 여기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이게 아주 작으면은 이 길이가 같아진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도 같은 거야, 결국.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 형태로 볼 수 있지. 이렇게 홀을 그려갖고. 요것도 똑같아지지. 여기 살짝 해도 안 변하잖아. 맞아? 아, 이거를 부채꼴 모양으로 푸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뭐야? 반지름 R이고 중심각이 D세타.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면적소 DS를 구할 수 있네. 그럼 면적소 DS는 어떻게 돼? 이 그림에서. 공식 외웠잖아. 뭐? 2분의 1 R제곱 D세타. 이 세타가 D세타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한 조각 넓이. 근데 우리가 전체 다 구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맞아? 그래서 이제 전체 면적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요 DS를 다 적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없이 이제 해보자. 이제 이거 공식이고 이 면적수를 싹 다 더하면은 전체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세타에 대한 적분을 바꾸는 거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DS 대신 뭐 돼? 저기 구하는 거. 2분의 1 알파 제곱 D 세타. 아, 그럼 세타에 대한 적분 되는 거 보여요? R이 세타에 대한 식 돼 있을 테니까. 그치? 그럼 2분의 1만 빼서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공식이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야. 공식이. 새로 나온 공식이. 이해됐어요? 꼭 암기해야지. 근데 유도 과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막 극한 없이 그냥 유도한 거지. 간이로. 근데 이해할 수 있겠죠? 면적수가 결국 부채꼴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 부채꼴의 면적이 결국은 DS가 되는 거야. 그럼 DS를 이제 세타에 대한 적분만 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이게 그냥 공식이고, 그래서 이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뭐가 돼? 요거는 그냥 세타 1하고 세타 2가 있겠지. 근데 이제 기준이 뭐냐면 그 그림 보시면 나와 있죠. 그게 조금 9페이지에 들어갔어? 제가 복사를 이상하게 했네. 아무튼, 그거 보시면은 뭐가 되냐. 이제, 뭐였어? R2, R1이 주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둘러싸인 면적 구할 때 X축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 위에 곡선에서 아래 곡선 뺐죠. 근데 얘는 기준이 원점으로 생각하면 돼. 원점에서부터 위에 있는 곡선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곡선까지 빼면 된다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면적이 나오잖아. 맞아요? 아, 원점에서 먼 곡선에서 작은 곡선 빼서 구한다. 그것만 알면 돼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이 똑같은데 이제 2분의 1 붙고 알파부터 베타. 그러니까 여기만 이제 R2 제곱 마이너스 R1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의 D 세타. 얘가 원점에서 먼 곡선, 얘는 원점에서 가까운 곡선. 그럼 요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면적이 나오겠지. 됐지? 요게 끝이야. 자, 유형 1번 한번 볼까요? 자, 극좌표계에서 극곡선이 주어졌어. 이거 무슨 형태? 심장형인데 원점 안 지난 심장형이죠. 요 A가 더 크니까. 맞지? 이 상수가 더 크니까. 아, 그래서 이 원점을 안 지나는 심장형인데 요거의 내부의 영역의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쉬운 거지. 근데 이거 그래프를 모르면은 풀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야 돼. 그래야지만 뭘 잡는다. 아까 그 알파 베타 했죠. 그 계좌는 게 핵심이야. 알파 베타 적분 구간. 그거는 그래프를 그려야지 잡히지. 맞아? 요거 어떻게 그려져? A가 더 크니까 이제 원점 안 지나고. 그 다음에 사인이 R이 최대가 될 때 언제? 2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동경에 놓여 있는 거야, 심장형이. 맞아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제일 먼 거지. 그럼 여기가 지금 5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 이런 모양. 이런 형태지, 심장형.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제일 먼 동경 2분의 파이. 이거 그래서 다시 봐요. 분명히 이거 좀 모르는 분들 많을 거야, 지금. 그래프. 자, 그래서 이제 됐으면은 끝났어. 그러면 이 면적이 몇 배? 대칭성 이용해야지. 2배. 자, 그럼 이 면적이 나오는 적분 구간을 잡아주면 돼. 그러면 요 각에서부터 어디까지? 쭉 돌아와서 여기까지. 근데 이 동경 몇?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물론 2분의 3파일 수도 있지만 음의 각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2분의 3파이부터 막 2분의 5파이까지 하면 귀찮잖아, 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낫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2분의 파이까지. 이게 좋지? 그러면 이 면적이 쭉 나오는 거야. 적분하면. 됐어? 그러면 넓이는 2배의, 그러니까 원래 공식에 2분의 1이 있고, 부채꼴 구하는 거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뭐가 된다? 3 플러스 2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지. 그래서 요건 약분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거 전개하는 거지? 그러면 9 더하기 12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근데 이거 뭐야? 적분 구간 잘 보면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없애버려. 그 다음에 얘는 우함수. 얘도
기함수 2개 곱한 거니까. 우함수지? 그러면 2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9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만 적분하면 되는데 또 나왔네. 요놈.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야. 원리스지 원리스? 이런 거 그래서 원리스 공식 되게 많이 나온다고. 이 뒤에 적분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 계산 과정에서. 항상 생각해야지. 자, 그럼 얘는 9 곱하기 2분의 파이고 원리스 한 조각이잖아. 그러면 4분의 파이잖아. 아, 그러면 2개 더하면 몇이지? 4분의 몇이야 이거? 4분의 18? 응? 아, 여기 4 빠졌다. 4. 여기 4가 빠졌다. 4. 그렇지. 여기 제곱하면은 그럼 뭐야? 파이 없애고 몇이지? 2만 곱해주면 되니까 9 더하기 2파이네? 그러면 11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극좌표 내가 먼저 줬는지 알겠죠? 이거 많이 까먹었을 거라고,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서 다시 봐요. 내가 최근에 올렸으니까 최근에 올린 거. 알겠죠?